이번 회차 125회차 시험 문제는 원래대로 하면은 평년 수준의 어떤 난이도였습니다. 평년 수준의 난이도. 네. 평년 수준의 난이도고 기존에 지금 몇 회차 동안 좀 문제가 쉬웠어요. 네, 문제가 쉽다가 요번에 이제 평년 난이도로 이제 가면서 어렵다고 느낀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 뭐 한 2, 3년 전 난이도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난이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난이도 수준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식이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예전 같으면 한 용어 설명 8개 정도 알고 풀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알고 푼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인식이 10개 다 알고 풀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술사 시험도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8문제 알고 풀면 상당히 선방해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 같은 경우도 4문제를 다 알고 푸는 건 원래 어려워요. 근데 아마 3, 4교시는 4문제 다 알고 풀었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랬을 것 같고. 2교시가 한 3문제 알고 한 문제 아리까리 하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그거는 기술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상승이 돼 있는 거죠. 상승이 돼 있어요. 자, 뭐 문제를 꼰다고 꽈는데 우리 채점관 출제하신 분들이 문제도 잘 내셨고요. 네. 그리고 문제도 좀 이제 약간 경향을 상당히 트렌디하게 문제를 많이 내셨어요. 트렌디하게 문제를 내셔갖고 상당히 문제 자체는 좋은 문제였다. 라고 이건 꼭 촬영에 나가야 돼요. 네. 이건 꼭 촬영에 이건 편집하면 안 되고, 트렌디하게 잘 내신 문제다. 라는 게, 제가 일단 총평으로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회차 문제, 원래는 제가, 해설 강의를 안 하는 차수입니다. 요번 차수가. 원래 이제 가을, 이제 8월 시작할 때는, 한 번 쉬어요, 제가. 한 번 쉬고, 겨울하고 이제 여름 때 이제 보통, 진행을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설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해설 강의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 하게 된 거죠.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학원으로. 요청이. 네,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갖고 고민을 하다가 학원에서 연락이 왔죠. 이번에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요청이 많다. 물론 개인적인 요청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 저한테도 상당히 좋아요. 네, 제가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하는 이 해설지, 여러분들 이제 받으셨지만 한 30몇 페이지 되죠. 30몇 페이지. 이거를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담배를 폈겠습니까, 제가. 물론 나가서 폈죠. 나가서 폈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답이 없는 게 많아갖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뭔가 원리를 다 끄집어 내갖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저조차도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해 주신 분들한테 저를 채찍질을 막 해서 해라. 네,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일단 인트로를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가 중간 정도 난이도예요. 네, 중간 나이도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최근에 있던 난이도들이 좀 쉬웠던 난이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합격률 부분인데요. 합격률 부분은 지난 회차가 4%였어요. 그 다음에 지지난 회차도 4%였고, 근데 문제가 쉬웠음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변별력을 또 다른 데서 갖고 가는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원래 요 정도 문제 유형이면 원래 한 6, 7%, 7, 8%가 나와요. 예전 같으면. 예전에 요 정도 6, 7%, 7, 8%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저번처럼 시험을 한 200명이 보셨으면 200명 정도, 한 150명이 이제 입실했다고 보면, 계속 제가 예측이 틀리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제가 계속 예측을 하는데, 네, 계속 안 맞고 있어요. 근데 뭐 큰 의미 없죠. 자, 이번 시험에서 125회에서 이제 두드러진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자, 2021년 6월에요. 6월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죠. 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법 산하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법령으로 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자, 우리 행정규칙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요번에 최근에도 나온 게 유지관리 관련된 또 기준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 특별히 뭐 새로운 것도 한두 개 있긴 있어요. 한두 개 있긴 한데, 기존의 요거는 뭐냐면, 기존의 KDS라는 것과, 그 다음에 KCS. 그래서 설계 기준하고 시공 기준이 우리 표준 시방하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이 있었어요. 요거를 묶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었어요. 근데 명확히 뭐 KDS 어디다 뭐 이렇게 거기다가 문구에다 써놓지는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자 나왔던 거를 묶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이번에는 가장 큰 포인트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요.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세 문제가. 자,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하나는 가스 쪽에서 나왔고요. 하나는 가스 쪽. 우리 가스, 뭐 기사, 기능사, 뭐 위험물 기능사, 뭐 이런 쪽. 자, 그쪽의 문제가 용어 쪽으로 하나 나왔었고, 용어 쪽으로 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조 쪽에서 제습 문제, 제습 양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위생 쪽에서 양정 문제가 나왔어요. 양정, 유량, 동력 문제. 근데 이건 또 위생이라고 우리가 급탕에 관련된 위생이라고 보는데 뭐 공조가 다 섞여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자체를 보면은 이 문제, 요 문제는 조금 우리가 건축설비 기사라든지 여기 이미 나왔던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습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부분에 나왔던 이제 가스 용적 부분, 그죠? 탱크 용적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 두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좀 생소해서 풀기 좀 어렸을 텐데, 자 그래도 이 공조 부분은 아이디어 갖고 푸는 거였어요. 아이디어 갖고 푸는 거였어요. 아이디어 상당히 간단합니다. 식이 상당히 간단하고 한 3줄 돼요. 3줄. 네, 3줄로 끝났어요. 3줄로.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만약 이 세 문제를 다 풀었다, 자기가 다 풀었다 라고 그러면은 꿈을 잘 꾸시면 됩니다. 네, 꿈을 잘 꾸고 기다리시면 되죠. 자, 좀 있으면 이제 발표죠. 9월 초에. 그죠? 네, 꿈 잘 꾸시고요. 자, 지금 대부분 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출정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됐었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공종별로 보면 기초역학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초역학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가. 자, 물론 요것도 제가 기초역학으로 넣었어요. 가스 쪽도. 네, 기초역학 넣었는데, 요게 한 4문제가 나왔고요. 기초역학은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뭐, 베르누이라든 등, 네, 그런 문제들, 이상기체, 자, 엔탈피라는 등, 자, 이상기체 엔탈피, 뭐, 스콘기 엔탈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 환경은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안 나왔죠. 건축 환경은 안 나왔어요. 네, 계속 출제 비중이 높다가 이번에 건축 환경이 빠졌죠. 건축 환경이 빠졌고, 자, 그리고 공기조화가 이쪽에 나와 있는 기계설비 기준에 나온 게 공기조화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뭐 송풍기 덕트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쭉 하고 나오고, 공기조화가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 자, 그리고 위생 쪽. 네, 위생 쪽도 많이 나왔죠. 역시, 자, 기계설비 설계 기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 위생 쪽에 섞어서 한 5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생 쪽. 자, 그 다음에 난방 쪽도 기본 문제로 해서 한 2문제 나왔죠. 난방 쪽 기본 문제로 한 2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어 부분, 뭐 인버터라든지, 자, 2문제 정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건축 일반, BIM 뭐 이런 거 나왔죠. 건축 일반이 한 2문제, 장수명 주택도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일반도 한 2문제, 기계 일반도 한 2문제 나왔고,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2문제. 신재생은 제가 모의고사반 저한테 들으신 분은 마지막에 신재생 뭐를 보라고 했어요. 뭐를 보라고. 그죠? 그 2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뭐 신기한 일이죠. 네. 자, 그래서 2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2가지. 그 태양하고 연료. 그죠?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학회지에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직전에 학회지에서. 자,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냉동은 기본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터보식하고 흡수식 비교하는 문제. 네, 터보식이 압축식이에요. 압축식. 그래서 압축식과 그 다음에 흡수식을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특징을. 네, 그 문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됐었다. 이번에 특이한 거는 뭐냐면 기초역학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건축 환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 환경을 내면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냅니다. 생소한 걸 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건축 환경에 빠지면서 그나마 조금 문제 자체가 평년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 여기에 이제 건축 환경에 생소한 거 이상한 뭐 명칭들이 있죠. 네, 그런 거 몇 개 넣었으면 아주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자,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잠깐 큰 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바로 한번 문제 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수로 가는데 제가 빨리 좀 진행할 거예요. 네, 빨리 이제 기본 핵심적인 것들만 갖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되고요. 자, 우리가 1교시의 용어 설명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자, 대류 연절달에 따른 무차원수인 구라쇼프, 원래 이렇게 읽습니까? 그라쇼프스. 네, 저는 이제 그레스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그레스 넘버, 그 다음에 넛셀 넘버, 네, 누살 넘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식을 설명하시오. 아주 쉬운 문제였죠. 네, 아주 쉬운 문제였고, 네, 그레스업 같은 경우는 자연 대류에 관련된 무차원수였고, 그리고 자, 누살 넘버 같은 경우는 강제 대류 관련된 무차원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이건 다 선택하고 푸셨을 거예요. 네, 물론 식이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네, 기본식으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야죠. 그죠? 네. 자, 기술사 공부하시는데. 자, 됐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계속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을 못한 게 뭐냐면 앞에 붙어 있는 흡수식 냉동기의 대온도 차.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냐 라고 하고 또 선택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온도 차에 푸는 거예요. 그냥. 대온도 차. 대온도 차로 푸는 문제예요. 그죠? 자, 대온도 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증발기입니다. 그냥 증발기. 그죠? 증발기예요, 증발기. 자, 그래서 대온도 차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는 게 뭐예요? Q는 MC 델타 T에서 자, 온도차 델타 T를 크게 넓혀주는 거죠. 그죠? 네, 크게 넓혀주고 자, 똑같은 동일한 열량을 갖고 한다고 하면 자, M을 줄일 수가 있다. 그죠? M이라고 하는 거는 반송되는 공기량 또는 유량이 되는 거죠. 그죠? 물의 양.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대온도차. 네. 그래서 요거를 가볍게 푸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흡수식이라는 말 때문에 접근을 못했으면 그건 좀 억울한 겁니다. 네, 똑같아요. 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온도차에서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로 큰 걸 물어봤죠. 흡수식 냉동기의 대온도차 공조 시스템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대제목을 다양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도 넣어주고 특징도 넣어주고 용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넣어주고 그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넣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 딱 설명해봐라. 딱 주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넓게 해줍니다. 넓게 주는 거는 다양한 대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특성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대온도차 같은 경우는 치추온도차를 자, 어떻게 보면 온도차를 넓히면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콜드래프트를 주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반송 동력이 저감된다. 네,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됐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면, 자, 송풍기 토출 및 흡입 측의 덕트 설계와 시공시 유의사항을 써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야말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설비 설계 기준을 갖고, 네, 기계설비 기술 기준을 갖고 풀어주는 문제예요. 근데 기계설비 기술 기준을 딱 펴보면 자, 설계에 대한 것은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송풍기에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적인 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딱 찍혀 나오지 않고 뭉뚱그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나온다는 얘기는 일반적 사항을 적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일반적 사항. 그죠? 일반적 사항, 뭐 장단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 확대 축소에 대한 반경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쪽으로 들어가면은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흡입, 자, 송풍기 중에서 흡입 쪽과 그 다음에 토출 쪽에서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절연이에요. 그죠? 플렉서블리움. 그죠? 진동, 송풍기의 진동이나
자, 이런 것들이 덕트계 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도록 플렉서블하게 이어주는 거. 네,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됐었죠. 그죠? 자, 메인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직선 구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죠? 네. 자, 동압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이제 포인트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4번 문제는, 자, 물의 팽창. 그죠? 남방배관계에서 물의 팽창과 신축에 대개해봐라. 자, 물의 팽창이요. 자, 물의 팽창 같은 건 여러분 예시로 팽창량에 대한 공식으로 여러분 써주는 게 효과적이죠. 그죠? 나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자, 밀도차. 그죠? 밀도차에 의해서 자, 부피 팽창 이렇게 물의 팽창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팽창을 예시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신축량을 우리가 열 팽창률과 같이 해서 써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프린트 보면은 자, 관련 신축끼리 산축 공식 자, L1은, L-는, 자, 알파, 선팽창 계수의 델타 T, 온도차의 원래 길이 L. 그죠? 네,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자, 동관과 강간에 각각 수직, 그 다음에 수평마다 몇 메타에 한 번씩, 자, 신축 이음새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잡히는 거죠. 그죠? 네. 자, 네. 제가 지금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썼던 거랑 매칭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쓴 답이고 여러분들이 쓴 게 또 답일 수 있어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다고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상관없습니다. 안 좋을 필요 없어요. 표정을.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일러의 능력을 나타내는 다음 출력 표시사항, 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과부하, 정격, 상용, 정미. 자, 그래서 과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운전 초기나 아니면 부하량이 과할 경우, 그죠? 과부하 상태에서 걸리는 거고, 전격 용량이 한 10에서 20%, 그죠? 전격 출력이 10에서 20% 정도 초과돼서 운전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과부하 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 부하가 들어간 거고요. 그죠? 상용 출력은, 우리 정미 출력에서, 배관 부하가 들어간 거고, 정미는 난방과 급탕 부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거의 선택을 아무도 안 했을 문제입니다. 6번 문제죠. 네. 자,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중 다음 장치의 설비 시공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 문제는요, 폭기 장치에 대한 거를 세분화된 내용이 이 기계 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줄, 두 줄씩. 네. 그게 답이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폭기 장치를 세분화시킨 거죠. 자, 폭기 장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온 물에 들어온 물질이 모랑 결합해서 되는 거예요? 모랑 결합해서 이제 저거 하는 겁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기랑 결합해서 깨끗해지는 걸 폭기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폭기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폭기 장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산기 장치라고 해요. 산기 장치. 그래서 산기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공기가 기포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유지, 디퓨저 개념으로 뿌려주는 개념이에요. 산기 장치.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교반이라고 하는 거는 섞어주는 거죠. 믹스. 그죠? 믹스. 자, 그 다음에 수중폭기 장치는 수중으로 이러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어서 넣어주고 공기와 오염물질이 부딪히게 하는 또 하나의 폭기 장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공식 주의사항을 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네.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제 답을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네요. 주차장 환기 설비 방식 중 두 가지. 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무슨 방식이죠? 유인팬 플러스, 그 다음에 배기팬 방식이죠. 유인은 플러스 배기팬. 그죠? 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급배기 덕트 방식이나 아니면 급기 노즐 배기 덕트 방식. 네, 그 중에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이것도 역시 기준에 나왔죠. 기준. 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기준. 자, 보온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중, 자,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 설치나 동파 방지 발열선의 구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네, 답이 있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동파 방지 발열선의 구조 기준을 보면 큰 제목 2번에 자, 거기 중간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네, 원래 이건 해설할 때 밑줄은 잘 안 치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 전선 이어야 된다.
네. 자율온도 제어형이에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가 그 안에 있는 발열의 효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 자동 제어형이 돼요. 네, 자동 제어형. 자, 그리고 방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방가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최고 연속 사용 온도는 65도, 그 다음에 최대 순간 사용 온도는 85도. 뭐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발열성의 피복 재질은 방습성이 강하고 내구성 있는 제품들이라.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파 방지 발열성의 제어반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어반에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관의 동파 방지 에너지 저감 위하여 발열성의 주요 온도 감지 기능, 작동 온도 조절 기능 및 작동 상태 표시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죠? 자동 조절돼야 돼요. 그죠? 항상 뜨거울 필요는 없죠. 외기가 그렇게 춥지도 않으면. 그죠? 네. 그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었다.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네. 문제 9번. 아리까리하죠? 문제 9번 아리까리했습니다. 네. 자, 왜 아리까리하냐면 여러분 도수현상은 다 알아요. 그죠? 도수현상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종국유속이 뭔지 다 알아요. 네.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한 꼭지를 준 게 뭐냐면 종국유속의 긍정적 효과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걸 줬죠. 네. 자, 그러면 종국유속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종국유속. 자, 종국유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중력가 속도에 의해서 물에 배수를 할 때, 수증가에 배수를 할 때 쭉 내려오면서 중력가 속도에 의하면 무한정 속도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종국유속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저항 때문에 또는 배관의 마찰 저항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유지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얘의 긍정적인 효과. 그 얘가 자,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결국 내려오다가 어디랑 만나게 됩니까? 수평 주간하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수평 주간 쪽에 자, 무한정 높아진 속도에 유속에 자, 배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자, 그 부분은 상당한 압력파, 충격파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자, 보통은 그럴 경우에 이런 충격파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만약 그렇다면 종국유속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오프셋을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배관을 꺾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자,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흐름 자체가 유속 자체가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종국유속이 되면 유속 자체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흐름이 안정화돼서 어디 들어가요? 수평 주간으로 들어가겠죠. 유속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통기관, 배수 부분에 우리가 압력을 조절하는 걸 통기라고 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배수 부분의 속도, 유속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동압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배관 통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조절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통기관의 통기의 컨트롤이 자,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지금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자, 배수관의 수직으로 내려올 때 속도, 유속이 무한 증가하면 정압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거의 진공 상태가 되죠. 그러면 각 층에 있는 배수지관에 있는 배수들이 순간적으로 쭉 밀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자, 유도 사이펀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도 사이펀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죠?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자, 종국유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풀어드려야죠. 제가 이거를 풀어드릴까 말까를 집에서 한 100번 정도 고민하다가 풀어드리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저장 용기 내 용적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단면적이에요. 이게 단면이 나왔죠. 단면이 2000mm. 그죠? 밀리예요. 2000mm 나왔고, 그 다음에 원형 탱크통의 인면이 이렇게 단면이죠. 원형 탱크통의 단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요게 이렇게 단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하나 나눠져 있고, 여기 하나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750mm, 그 다음에 여기가 4000mm예요. 4000mm, 그 다음에 여기가 750mm.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문제 외웠겠습니까? 그죠? 네. 문제 하도 많이 봐갖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 용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용적 있죠? 용적. 그죠? 용적이라고 하는 건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 자,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V는 단면적 곱하기 L이에요.
그죠?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세웠다고 할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 요 단면적에 해당 단면적에 요 길이를 곱하면 이 안에 용적이 나와요. 그죠? 예? 요 기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구해야겠네. 그죠? 요게 L이죠? 지금 여기 포지션 된 게. 그죠? 요게 포지션 된 게 L이에요. 그죠? L이야. 그죠? 요게 포지션 L이야. 예, 그게 또 안,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풀어. 딱 그냥 마음속에 그러신 분들은 지금 안 듣고 있는데. 자, 그럼 A부터 구해야 돼요. 그죠? 단면적부터. A는 원형 단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파이 4제곱.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네. 파이는 또 얼마로 하래요? 3으로 하래. 문제 조건에서. 주기율은 3이다. 네. 자, 파이는 3. 그 다음에 저기 얼마예요? 몇 메타예요? 메타 개념으로 가죠? 2메타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뭘로 나눠? 4로 나눠. 암산이 가능해. 그죠? 3제곱메타. 그죠? 이거 배려해 주신 거예요. 3 넣어갖고 암산 가능하게. 3.1419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배려를 해주신 거다. 자, 그럼 A를 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야 돼요. 좌, 중, 우. 나눠줘야 돼요. 예? 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기본식을 보면 좌측에서의 V1이라고 할게요. 여기 V1, 2, 3. 좌측에 V1, 2, 3. 1, 3. 그죠? 네, 여기는 자, 반구예요, 반구. 예? 타원형 구죠. 타원형 구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3분의 1을 곱합니다. 3분의 1을 곱해요. 3분의 1을. 3분의 1에 AL. 이렇게 곱해줘요. 자, 맞았어? 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3분의 1에 AL. 자, 3분의 1에, 자, 지금 A 얼마 나왔어요? 3 나왔죠? 그 다음에 저기 얼마 나왔어? 0.75 나왔죠? 네, 계산 아주 편하게 만들어. 그죠? 네. 그죠? 네, 암산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세제곱미터. 그죠? 그러면 우측도 뭐 어떻게 되는가? 우측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 AL 똑같죠? 우측도 0.75제곱미터 75 삼성이 나와. 그죠? 그럼 가운데 볼까? 이거 똑같잖아, 길이가. 그죠?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에 자, V2는 이건 똑같이 AL 그냥 오리지널하게. 자, A가 3이고 L은 4죠. 12. 그죠? 그러면 3개 더해주면 되겠네. 12, 0.75, 0.75. 그러면 얼마? 13.5 세제곱미터. 맞으신 분? 아무도 안 풀었죠? 아무도 안 풀었어. 네. 자, 힘이 빠져요. 제가 이럴 때마다. 그죠? 물론 저도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만났으면 안 풀었어요. 안 풀었다고. 제가 문제를 저걸 왜 외우고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풀어봤으면 집에서 얼마나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푼 거를 또 검사를 하고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알아보고 맞냐고 이게 맞냐고 가스하신 분한테 전화해서 알아보고 근데 모르시더라고 잘.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맞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대답. 네. 자,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 여튼 이렇게 풉니다. 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11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11번은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표현이 됐던 것들이죠. 네, 공동구, 그죠? 뭐, 터널, 이런 쪽, 환기 쪽. 자, 터널이 한번 나오고, 이제 공동구가 한번 나왔네요. 그죠? 자, 공동구 부분은 역시 환기 설비 기준 5개 항목을 설명해봐라. 그죠? 하나당 20점씩 주나봐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쪽 중간에. 자, 여름철에도 공동구 내의 온도는 40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동그라미 3번의 재연 겸용 환기 송풍기는 화재 시를 대비하여 250도에서 60도 이상 가동이 가능한 기능을 보여야 된다. 요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환기 설비 용량은 가동 후 시간당 2회 이상 환기가 완료될 수 있는 용량. 그죠? 네, 환기 풍량이 2회, 시간당 2회가 돌 수 있는 풍량이 되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6번의 중간 부분에 소음을 75dB 이하로 관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공동구의 지상 환기구는 250m 이내 간격으로 환기구를 설치해달라. 네, 공동구 같은 경우는요. 자, 요게 포인트였어요. 그죠? 네, 요거를 잘 적으신 분들은 네, 괜찮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고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자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요게 그나마 만나서 반가운 문제였죠. 뱀스. 자,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 설계 기준, 시스템의 개요와 시스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개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 다 쓰셨을 거고요. 자, 개요 부분을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개요하고, 물론 저는 답안에 그렇게 적었지만, 개요하고, 이거 말고, 개요라고 하면은 이 안에다가, 개요하고 이 안에 뱀스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 그죠? 개념. 그 다음에 뱀스의 필요성 있을 거고, 필요성. 그죠? 뱀스의 필요성 있을 거고, 뱀스의 뭐 특징까지 한번 적어주고, 그죠? 개요 한 반 페이지 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번 대제목에서 뭘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어본 거, 뭐죠? 기능. 그죠? 주요 기능. 해서 가시화 기능이 있다, 관리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자, 가시화 기능, 분석 기능, 관리 기능. 그 세 가지 포지션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거예요. 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 13번. 네, 이거는 뭐, 한 2페이지 풀었을 거예요, 아마. 네, 많이 알고 계셔갖고, 다들. 자, 제너럴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제목을 한 4개 정도 해주면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목적 부분,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이 뭐냐, 3가지 요건, 그 다음에 인증 등급이 5등급으로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이 이 정도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까지 적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잘 적으신 분들은 점수 잘 나올 겁니다. 네, 좀 잘 나올 거예요. 대부분 잘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됐어요. 네. 자, 1교시가, 조금 난이도 있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난이도가 있네요. 네, 표정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2교시는 극강 난이도였죠. 네, 극강 난이도. 네, 옛날 같으면 이게 그냥 기술사 시험 이 정도예요. 네, 한 3문제 알고, 3문제 모르고. 그죠? 자, 1번 부분의 급탕배관에서 행하는 수합시험 시 사용하는 수질의 기준, 배관 세척 방법과 수합시험 방법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세척 기준이 없어요, 실제로. 세척 기준이라기보다 그 수합시험을 위한 세척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나와 있는 건 없다고. 상수도 쪽에 나와 있어요, 상수도. 이거는 급수급탕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옥내거든요. 근데 옥내 말고 상수도에는 이게 있어. 상수도에. 그죠? 상수도관. 그쪽에 있는데 옥내 쪽에는 이게 없어요. 옥내 쪽에는. 자, 그래서 옥내 쪽은 그야말로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수질 기준은 음용수 기준으로. 음용수 기준. 자, 음용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출제하신 분이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네. 자, 그걸 상수도관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상수도관의 내용을 끌고 오셔서, 자, 세척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음용수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관 세척 방법은 우리가 KDS의 배관 세척 방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자, 기기를 해체한 다음에 세척을 해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 잔류되는 미세 세척은 별도로 시행을 해라. 네, 그런 식으로 2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변별력은 3번째 나와 있죠. 3번째 명확한 기준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3번째는 수합시험 방법이에요. 그 직결됐다. 직결 방식이다. 직결 방식이면 최소 압력 1MPa, 유지 시간 60분. 그 다음에 고가 수조 이하의 연결 배관이다. 그러면 사용 압력 1.5배. 하지만 0.75MPa보다는 커야 됩니다. 압력을 60분. 그냥 양수관이다. 위로 끌어올리는 양수관이다. 하면, 자, 1.5배 똑같아요. 자, 그리고 0.75MPa 이상.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네, 우리 KDS에 나와 있습니다. 수합시험 방법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엔탈피에 대한 다음 용어와 관련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쉬웠죠. 네, 이상기체 엔탈피, 네, 그 다음에 건공기 엔탈피, 그리고 수증기 엔탈피, 습공기 엔탈피 각각 식을 적었으면 이제 맞는 걸로 간주가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네, CFD입니다. 자, 이 CFD 같은 경우는 뭐 전산유체역학에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죠. 그죠? 네. 자, 이 전산유체역학의, 자, 수행 절차, 네, 교재 나와 있죠. 그죠? 교재. 자, 기초자료 수집 및 기본기획 수립, 뭐 시뮬레이션 대상물 모델링, 시뮬레이션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및 분석. 요 큰 거를 위주 적고 옆에는, 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큰 틀로. 아마 뭐 많이 적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뭐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난해함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종류는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자, 우리가 CFD를 갖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에요. 종류들.
자, CFD를 갖고 실내 기류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장, 그죠? 네, 산업체 기류 분석, 그 다음에 클린룸 기류 분석, 그 다음에 화재, 연기, 확산에 대한 기류 분석, 그 다음에 건물 단지, 그죠? 네, 예, 제가 영어로 좀 발음하기 전에 익스터널 이렇게 하나요? 그죠? 네, 외부, 그죠? 외부의 기류 분석. 그래서 외부 기류 분석이라고 해서 뭐 밖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건물 단지, 그죠? 네, 단지 부분에 보통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부분에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보시면은 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동별로 이 기류 이름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동은 동과 동 사이에 기류가 많이 형성돼 갖고 그쪽에 많은 바람이 부는 동이 있어요, 또. 네? 그런 걸 또 검토를 합니다. 네. 자, 그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쪽으로 한번 가면, 자, 문제 4번은, 자, 인버터죠? 인버터 냉난방기.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에어컨 타는 게 아니고 뭐죠? 타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더라? 엘리베이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요즘에 뭐 이게 있잖아요. 옆에 보면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뭐 뉴스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인버터 에어컨이 좋은 이유는 하고 한 줄 하고 점점점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주소 뭐 어디 들어와서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광고글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게 도대체 그 뒤에 말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번에. 자,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뭐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써줘야 되냐면 정속운전하고 정속운전 개념과 비교를 해서 써주셨어야 돼요. 정속과 인버터를. 자, 정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오프를 반복을 합니다. 온오프. 그렇죠. 온오프를 반복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설정 온도, 냉방 설정 온도로 할게요. 냉방 설정 온도를 여러분들 24도씨로 냉방 설정 온도를 해놨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스타팅을 할 때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 방 안에 온도가 스타팅을 할 때, 자, 온도가 높은 것을 쭉 떨어뜨립니다. 냉동기가, 에어컨이 뚝 떨어뜨려서, 자, 요 비례대, 그죠? 하한 비례대, 상한 비례대 해서 요 비례대에 딱 오면 오프가 돼요. 정속 운전 같은 경우는 오프가 돼요. 꺼진다고. 네? 꺼졌다가 다시 더 내려오면 여기서 켜지죠. 자, 다시 온이 돼. 온이 돼서 쭉 올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올려. 그리고 다시 또 꺼져. 퍽. 네? 여기 또 올라갔다가 오프. 네? 올리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죠? 그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꺼지죠? 그 다음에 이 기온이 상승을 하겠죠? 기온이 다시 상승을 해. 그죠? 실내 기온이 상승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딱 켜줘야겠죠? 내려야 되니까. 그죠? 제가 이거를 제어 설명하면서 난방하고 설명해갖고 위아래가 헷갈리네. 난방에서 한번 저한테 배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온돼서 다시 자,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고 여기 되면 또 오프가 되고. 이걸 반복하는 게 정속운전이에요. 정속운전.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근데 온오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비례대 영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한번 여기서 올라가서 이걸 다운 시키는데 이때 전력이 많이 소비가 돼요. 여기서 일로 다운을 시키는데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자, 회전수 제어죠. 주파수를 가변시키면서 회전수를 하는 자, 원리인데 얘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가동이 되면 다운 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수를 해서 이렇게 비례대가 낮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인버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례대 부분, 이 비례대가 작으냐 크냐, 다른 말로 하면 플럭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럭츄에이션이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네, 이게 목적이고. 네. 그래서 기본식을 써라 라고 다음에 나오죠, 문제가. 기본식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파수 변환식 있죠? P분의 1마의 슬립. 그죠? 자, 교류 주파수를 변경시키면서 N, 회전수를 계속 바꿔갑니다. 그래서 가변 주파수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가변 주파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VVVF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예요. 이게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절감 원리하고 기본식 부분이 포인트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버터 기본 구성 및 회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직류에서 교류 바꿔준 걸 인버터라고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버터라고 하는 거를, 자,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준 걸 컨버터로 알고 있고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공조에서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개념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컨버터형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컨버터형 인버터. 그래서, 자, 거기에 구성을 보면 인버터는 컨버터부, 그 다음에 평활부, 그 다음에 인버터부가 있는 거예요. 인버터부가. 자, 거기서 각각을 보면 컨버터부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류를 뭘로? 직류로 변환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활부로 가면은 그 직류의 파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파형 일정하게 유지된 거를 인버터부에서 다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못 풀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회로. 네, 회로 부분. 네, 회로 부분. 요거는 구성 및 회로인데, 아마 그냥 위에 있는 구성 정도 그려주시고, 밑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회로를 이거 언제 그리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버터 용량 산정 및 시공시 주의사항. 네, 검토사항이죠. 네, 입력 전압의 사양을 확인해야 되고, 저압이냐, 고압이냐. 그 다음에 모터 용량. 그리고 설치 환경이 옥내냐, 옥외냐. 네, 주유 온도가 얼마냐, 습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부하의 종류가 뭐냐. 이거 갖고 펌프 돌릴 거니, 아니면은 송풍기 돌릴 거니, 아니면 에어컨 돌릴 거니.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최고 운전 속도, 뭐 속도죠, 정밀도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용량 상전 및 시공시 주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고, 이제 3번을 만나게 되죠. 그죠? 3번을 다시 또 만나게 돼요. 자, 3번도 풀어드려야죠. 자, 1시간 내로 끝내려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지금 2교시죠? 2교시죠? 네. 자, 3번이 5번이죠? 자, 5번 문제를 이제 딱 이렇게 보는데, 딱 보고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집에 가고 싶었을 거야. 이게 뭐냐? 그죠? 근데 집에 안 가고 버텼으면 3, 4교시 쉬었기 때문에, 네, 좀 괜찮았어요. 네.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의 벽체에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습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습기 용량을 구하시오. 그죠? 결로 방지용 제습기는 결로 방지야. 자, 포인트가 뭐냐면 결로 방지입니다. 결로 방지 제습기 용량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결로 방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딱 봤을 때 머리 회전력이 거의 RPM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그렸어야 돼. 습공기선도. 그죠? 습공기선도. 자, 습공기선도를 보면, 자, 여기에 실내 조건을 지금 얼마로 줬어요? 27도에 몇 프로? 몇 프로가 아니라 27도에 절대 습도가 얼마? 19 g/kg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딱 찍어보면 27도입니다. 27도에 요 정도 올라가서 얘가 얼마예요? 얘가 19 g/kg.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프로? 85%래. 그죠? 자, 실내 온도가 지금 그 지하실 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1도짜리 하나 주죠. 그죠? 벽체. 21.5죠? 21.5 줘. 그러면 요게 상대 습도 100%니까 노점이네. 그죠? 요때 얼마란 얘기야, 이게? 얼마? 16 g/kg. 얼마나 문제를 많이 봤으면 문제를 외웠습니까? 그죠? 네. 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선. 자, 실내에 지금 19 g/kg 있고 얘가 노점 상태가 된다는 건 16 g/kg이면 노점이 된대요. 근데 이 노점 온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에 대한 개념은 없어, 여기. 여기 뭐 가열을 한다는 둥, 그 다음에 뭐 냉각을 한다는 둥, 이런 개념은 없어. 실내 온도나 이런 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그죠? 얘를 이렇게 하면 노점 상태가 돼야 안 돼. 얘를 여기까지 다운시켰어.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갔어. 21.5도. 노점 돼, 안 돼? 안 되죠. 결로 발생 안 하죠. 결국 뭐예요? 이거를 1로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하로 낮추는 제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이 문제였어요. 그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제습기 용량이다. 우리가 제습기 용량 뭐라고 할까요? 리터 퍼 데이죠. 하루 동안의 제습기 용량.
자, 리터 퍼 데이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면, 자, 얘를 1로 뺀다. 그러면 제습은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네. 근데 킬로그램 단위로 가자고요. 그램 단위로 왔죠? 그죠? 그램 단위로 왔다. 그러면 0.019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자, 마이너스 0.016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그죠? 네. 자,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주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됩니까? 자, 뭘 해줘야 돼요? 비중을 곱해줘야 돼. 습공기의 비중. 그죠? 자, 습공기 비중 1.3의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곱해줬어요. 자, 곱해준 다음에, 자, 거기에 홀의 면적이 얼마래요? 홀의 면적? 기억이 안 나. 35? 기억이 나네요. 홀의 면적 35. 그 다음에 최적이 더야겠죠? 여긴 최적. 곱하기 최적을 구하니까 높이 구하겠죠? 높이 4m. 그죠? 최적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기수 나가겠죠? 0.7회. 7회 per hour. 그죠? 근데 여기가 데이래요. 24시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풀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네, 그것까지 기억 안 나? 자,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9.17kg이 나와. 9.17kg. 자, 이게 항상 문제 푸시면 단위를 봐야 돼. 단위가 맞아 떨어지는지. 단위 많이 떨어지는지 볼까? 요거 합치면 세제곱미터죠? 다 떨어지죠? 아워,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죠? 단위 남는 거 없죠? 자, 그래서 킬로그램 남았어요. 요거만 딱 남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중이 또 얼마래? 1이죠? 1. 자, 결국 리터로 또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의 비중.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곱하기라면, 곱하기 비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kg per 세제곱미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예요? 반제로 비체적을 곱하는 거예요. 비체적. 그래서 비체적.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수인 비체적도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 세제곱미터 per, 1 리터 per 킬로그램.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9.17 리터 per day.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답안 맞추지 마요. 답안 맞추지 마. 답안 맞추지 말고. 저도 집에서 이거 25분 만에 못 풀었어요. 머리 싸매고. 도대체 이런 문제. 그래서 원래 이게 푸는 방식이 있거든. 이 푸는 방식이 뭐냐면, 원래 그 비중,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온도별 비중이 다 나와야 돼요. 그 표를 보고 푸는 거예요, 원래는. 온도별 비중을 보고 푸는 거예요. 비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비중이 그냥 하나로 딱 잡혀 나왔네? 아,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이구나. 그래서 스공기 선수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거를. 그려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이거더라고. 자, 똑같아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풀 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가 조금, 그나마, 개운한 문제 나왔죠. 자, BIPB와 BAPB, 그 다음에 BIPB 장점, 해결 과제, 설계식, 고려사항 및 설치 형태. 뒤에 2번 문제 쉬운 문제고, BIPB 다 알고 있어요. 근데 BAPB가 헷갈린 거야. 그죠? BAPB에, 근데 영어를 읽었으면은 헷갈리지가 않아. 그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영어가 뭐냐면, 빌딩 added예요. added. 그죠? added. 빌딩의, BIPB는 빌딩의 통합된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건 added 개념이야. 그죠? 그래서 빌딩에 단순하게 붙여진 형태의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BAPB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 붙여진 거. BAPB. 그죠? 단순. 그죠?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BIPB는 통합되어 있는 거고요. 아예. 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기준상에는 added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attached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attached라고. 그래서 added라고 나올 때도 있고, attached라고 나올 때도 있다. 똑같은 말이죠. 네. 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갈게요. 자, 3교시는 베르누이가 이제 먼저 나오면서 반갑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셨을 거고요. 베르누이 정리, 토리첼리 정리. 네. 기본입니다. 네. 이거는 뭐 대부분 알고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한다. 근데 이제 베르누이 정리에서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들어간 건 뭐냐면,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썼어야 돼요.
조건. 일반적인 유체에선 이게 성립을 안 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 비점성이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토리첼리에서는 토리첼리 개념을 설명할 때 자, 위치합과 동합 간의 관계다. 그죠? 네, 그 개념이 들어갔어야 돼요. 포인트가.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도 쉬웠죠? 네. 자, 문제 2번은 터보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죠. 결국 특징과 장단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터보식 냉동기라고 해서 갑자기 이걸 터보식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터보식 익숙치가 않아. 그죠? 하나의 종류야. 압축식에. 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흡수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흡수식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별되는 어떤 규모, 우리가 레벨, 그죠? 비교 레벨이 압축식이겠죠. 그러니까 터보식을 압축식으로 놓고 풀었어야 돼요. 그죠? 터보식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압축식 안에서도 터보식과 이제 다른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그 개념이 아니고 압축식 개념 묶어서 들어가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보 냉동기, 흡수 냉동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거기 교재에 지금 프린트에 나와드린 것처럼 둘 간을 비교하는 비교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얘네들의 각각 장단점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압축식 같은 경우는 COP가 좋아요. 효율이. 그죠? 관리도 편하고. 그죠? 관리도 편하고 범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은 전기 사용한다는 게 큰 단점인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냉매. 그죠? 네, 그런 단점들. 그 다음에 흡수식 같은 경우는, COP는 좀 그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름에도 막 보일러 틀어야 돼. 보일러 틀어야 되죠. 그죠? 발생기 하려면, 보일러 틀어야 돼. 그런 큰 단점이 있지만, 장점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냉매가 물이라는 거. 그죠? 냉매가 물이다. 그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3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물어보는 문제죠. 센스. 그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흔히 노가리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가리형 문제. 건설 산업의 BIM, 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그죠? 저는 이제 막 노가리를 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이제 좀 집합을 시켰는데, 우리가 설계에서의 활용, 그 다음에 시공에서의 활용, 유지관리에서 활용, 스마트 건설에서 활용,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설계에서 활용은 시뮬레이션, 에너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속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하 계산, 덕트 및 배관 설계, 정밀화, 뭐 입체적, 공정 시뮬레이션, 부위 및 설계 관리. 제가 큰 제목 줬는데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고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공이다. 시공에서는 우리가 BIM 같은 경우 3D, 그 다음에 공정이 추가되면 4D, 그 다음에 원가가 추가되면 5D, 그 다음에 6D는 안전과 에너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4D부터는 전부 다 시공 관련 얘기예요. 시공이에요. 다 시공이라고. 그래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발주관리, 그 다음에 설계 정확성 확인. 그 다음 유지관리 부분. 자, 속성이 다 부여되어 있다. 유지관리한테 BIM 딱 주면 그 장비에 대해서, 기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쾌적성 및 운주환경 관리, 기기 상태 관리, 에너지 관리. 그렇죠. 자, 그리고 스마트 건설. 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자, 시공 전 가상 건설을 해볼 수 있다. 속성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물 계획을 해보고, 그 다음에 BIM 기반 설계를 한번 자동화시켜보고, 그죠? 그 다음에 IoT 기반 현장 안전 관리 한번 해보고, 네, 이런 것들. 자, 거기에 이제 스마트 건설. 스마트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스마트 말에는 붙습니다. 지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이네요. 4번. 4번은 모의고사반에서 제가 막 갈궜던 문제죠. 네, 모의고사반에 갈궜던 문제예요. 네, 갈궜던 문제. 자, 건축 설비 설계 시공 시 에너지락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적 및 정의. 그죠? 네. 그다음 주요 내용. 다 뭐 여러분들이 잘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이거는 뭐 하나 제가 넣은 거예요. 하나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 대상 건축물. 네, 여기서 이제 막혔을 텐데, 원칙은 500제곱미터 이상. 네,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건축물까지 좀 알아갖고 좀 가달라. 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뭐, 교과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5번. 또 나왔네요. 그죠? 네. 계산 문제입니다. 네, 이거 뭐, 3교시는 보니까 이거 안 풀고 그냥 다른 거 풀었을 것 같아요, 다. 네. 다른 게 노멀하기 때문에.
근데 2교시는 이걸 한번 건드려 볼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다른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옛날 경험상 계산 문제는 잘 피하거든요. 너무 모험을 안 걸라 그래. 그죠? 근데 본인이 좀 약간 이게 그 뭐죠? 전세가 약간 코너에 몰렸다. 이번 시험은 안 될 것 같다. 이거 하나로 내가 한번 뻥 터트리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고 푸는 거죠. 네. 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 보면 문제 5번에 다음의 조건으로 급탕순환 펌프 사양을 선정하시오. 안전율은 없다. 그죠? 자, 세 가지를 좀 산정합니다. Q, 유량하고요. 그 다음에 양정, 네, 양정 좀 H, 양정, 그 다음에 동력. 자, 좀 산정을 해달래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산정을 해달라고 나왔는데, 자, 문제 잡기 조건을 딱 보니까 조건 보고 이제 안 풀었을 텐데, 자, 유량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유량. 자, 유량 부분은 유량 기본 산정식을 여러분들 일단 갖고 들어가야 돼요. Q는 large Q, 즉 유량의, 즉 요거 부하죠? 부하. 자, small Q는 large Q의 C, 그죠? 델타 T. 자, 이렇게 들어가죠. MC 델타 T, MC 델타 T. 그 중에 뭘 구하라는 얘기?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Q는 small q 부하의 C 델타 T. 그럼 C는 나와 있어요. 그죠? C는 얼마? 4.2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T도 나와 있죠. 거기 조그맣게 8번에 급탕 내 수온차 2도씩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갖고 이 Q를 구해야 돼요. 부하가 도대체 얼마냐? 근데 부하를 전부 다 어떤 부하를 우리가 조건을 주시냐면 배관계 부하예요. 배관에서 손실되는 부하. 배관에 손실되는 부하를 구하달라는 얘기예요. 배관계 부하, 배관에 손실되는 부하를 좀 구해달라 라고 이제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그것도 부하도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직관부 배관계열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기 밸브류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직관부부터 볼게요. 직관부. 자, 직관부 부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배관 길이 있죠. 배관 길이.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손실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단위 길이당.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보통은 제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요거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단위 갖고 보통 저는 문제를 풀거든요. 자, 그러면 단위 길이당 손실량이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죠? 킬로 줄 퍼. 머리에서 쭉 한번 이거 킬로 줄 퍼. 아오도씨 아니에요? 메타 제곱 아오도씨? 그죠? 메타오도씨다. 메타오도씨. 그죠? 메타 아오도씨.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배관 길이 메타.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워는 이제 뭐 그냥 시간당 저거니까 이제 놔두는 거고. 요게 뭐지?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온도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차. 자, 온도차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네. 어떻게 정리되냐면 급탄계, 즉 뭐죠? 공급계와 그 다음에 반탄계. 그죠? 급탄계와 반탄계와 주위 온도 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탄계와 반탄계. 그죠? 가면서 주위 온도 때문에 뺏기는 거니까. 맞나요? 그죠? 가면서 주위 온도. 오면서도 뺏기고. 그죠? 그래서 평균 온도를 잡죠. 자, 바로 풀게요. 자, 600m죠? 자, 그 다음에 2.1이죠? 맞나요? 네, 600m, 2.1 kJ per. 자, 메타오도씨. 곱하기, 그 다음에 급탕이 60도, 그 다음에 환탕이 50도예요. 평균값. 그 다음에 그거에, 자, 주위 온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풀면 얼마 나옵니까? 이 뭐 제가 암산을 못 하니까 요걸 풀면 56700kJ 나와요. 56700kJ인데 얼마? 시간당. 그죠? 아워니까. 그죠? 여기서 아워를 줬죠? 맞나요? 그죠? 아워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직관부가 이렇고 기기 밸브류. 기기 밸브류는 얼마라래요? 직관부의 몇 프로? 20%. 그죠? 직관부 20%. 그러면 56700에 56,700에 곱하기 0.2 이렇게 들어가겠죠. 0.2 들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11340. 11340. 그러면은 자, 요 Q는 구해졌네요. 56700 플러스 11340이네. 그죠? 총 Q가 스몰 Q 총 Q가. 자, 그러면 요거 하면 얼마입니까? 배관결수시 68040. 68040 킬로줄 퍼 아워. 그죠? 스몰 Q 구했습니다. 다 구했네요. 그죠? 다 구했네요. 자, 그럼 여기다 넣죠, 이제. 자, 4.2에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에 곱하기 2 도시 분의 자 스몰 q 68,040 킬로줄 퍼 아워. 자, 그다음 유량이 그러면 얼마나요? 8,100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나오죠. 유량풀이가. 자, 그러면 8,100 킬로그램 퍼 아워로 뭐가 뽑힌 겁니까? 유량이 뽑힌 거예요, 유량. 이제 하나 했어, 하나. 하나 했어, 하나. 이제 하나 했어, 하나. 그죠? 근데 거기 또 하나 주죠. 물의 비중 1입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뭘로 또 바뀌어요? 8,100 리터 퍼 아워로 바뀌죠, 그냥. 비중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정 뽑아야 되죠. 양정은 좀 편해. 그죠? 자, 양정은 지금 직관계 양정과 그 다음에 기기 밸브리 양정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자, 직관계 양정이 600m. 그죠? 메타. 그 다음에 기기 밸브류가 직관계 양정에 몇 프로 준대요? 50% 준대죠. 네, 맞나요? 그 말이 뭐냐면, 자, 거기 보면 기기 밸브의 마찰 손실은 직관의 마찰 손실 50%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600 곱하기 0.5가 기기 밸브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다가 메타당 손실률이 얼마 잡혔어요? 20 잡혔나? 20mm 아쿠아 퍼 메타. 이렇게 잡혔죠. 자, 그러면 양정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8,000 나옵니다. 18,000 밀리메타 아쿠아 퍼 메타 나오죠. 그러면 18m 나오네요. 그죠? 네. 메타가 없어지는 거죠. 메타 당이었으니까. 그죠? 18m 아쿠아가 나와요. 다 했네, 이제. 그죠? 이제 뭘 구하면 돼요? 동력 구하면 되죠? 자, 동력 구하자. 동력 킬로와트는 102의 효율 2분의 QH. 자, 유량이 8,100 리터 퍼 아워 곱하기 양정이 18m 아쿠아. 자, 그리고 102의 효율이 50% 들어가죠. 그런데요, 킬로와트는 무슨 단위예요? 줄 퍼 세크. 초단위입니다. 그죠? 그럼 아워를 또 환산해줘야 돼요. 나누기 3,600까지 하면 얼마? 0.79kW. 오케이. 네. 뭐 크게 관심 없는데 제가 푼 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어 설명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오늘 개강날인데, 그죠? 용어 설명 진도 날 거 많은데. 자, 문제 6번에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계시의 설계 기준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것도 이제 기계설비 기술 기준, 그죠?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알고 하긴 힘드니까 큰 제목이 중요해요. 큰 제목. 자, 그래서 기계실의 설비 기준이라고 하는 건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장비 반출입 공간 확보, 그리고 자, 기계실 배치,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요. 네, 큰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밑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는 계산 문제 없죠? 네. 자, 4교시 부분 가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반가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자, 나온다 하고 이제 나왔네요. 그죠? 네. 건축 및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화기기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정의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기 흡입구의 설치 기준. 이건 뭐죠? 공기를 흡입하는 곳의 설치 기준이에요. 여과 기준이에요. 결국 여과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과 기준. 그래서 개수법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을 여과해 줘야 된다? 60% 이상 여과. 이게 포인트예요. 그 3번에 나와 있는. 자,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큰 제목 2번에 기계환기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방법. 몇 메타? 1메타 길이. 그죠? 네. 1메타 길이에서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측정은 얼마 이하로 우리가 기준이 잡고 있죠? 40dB 이하. 그죠? 그리고 이때 암소음을 보정한다. 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역류죠? 배기역류. 그죠? 자,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의 교차 오염이다.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흡입구와 흡입구와 그 다음에 배기구 간에는
거리를 원래 얼마 이격해야 돼요? 1.5m. 맞나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격하기 어렵다?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꺾어놔라. 그렇게 설명드렸죠? 네. 그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음악격리병실 시설의 다음과 같은 설비에 설치 시 유의사항 설명해봐라. 교과서랑 똑같이 나왔어요. 네, 문제까지 똑같이. 네, 똑같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죠? 자, 우리가 위생기구 같은 경우는요, 위생기구 있죠? 위생기구의 포인트는 뭐냐면, 손을 대지 않고 위생기구에 물이 나와야 돼요.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위생기구에 물이 넘치면 안 돼요. 세수한 물이 넘치면 안 돼요. 옆으로. 네, 그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수 및 급탕의 포인트는 뭐냐면, 역류 방지예요. 역류 방지. 그죠? 역류. 급수계통, 급탕계통으로 역류하는 걸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전용. 네, 전용 시설로, 전용 급수 급탕 쪽으로 가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배수도 마찬가지죠. 역시 역류 방지. 그 다음에 전용 폐수 저장 탱크까지 단독 설치라는 게 포인트고. 근데 마찬가지 폐수, 배수 처리도 단독 설치인데, 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소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폐수기 때문에. 네. 자, 그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거는 전국에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전국에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만 조금 손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배우나요? 에너지 평가사? 배우긴 배워? 공부하나, 이거? 이렇게 디테일까지 안 나요? 요즘에? 그럼 뭐, 이건 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도 못 푸는데 이거 어떻게, 왜 이런 걸. 저도 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저도 못 풀죠. 당연히 못 풀죠. 네. 자, 찾아봤죠. 솔직하게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자,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인증 항목 및 세부 평가 중에서 인증 항목이 에너지 성능이에요. 네, 요까지는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에너지 성능이 기억이 나야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배점을 매기는 경우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배점을 매기던지, 아니면 에너지 계획서를 활용하던지, 네,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물순환 관리 쪽에서는 배점 제일 높은 게 빗물 관리예요. 빗물 관리. 예, 상식을 좀 알고 계십시오. 빗물 관리고, 그 다음에 세부평가 기준에서 배점 매기는 기준은 빗물 유출량을 저감,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정도로 평가합니다. 네. 네,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네. 이런 문제 왜 어렵냐면, 명확한 답이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네, 그런 어떤 유형이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국토부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게 뭐냐면, 뭐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네, 그런 데 나오는 운영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세칙. 네? 운영세칙에서 나왔어요. 운영세칙에서. 운영세칙에서. 이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쉬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기계설비 시공자가 기계설비 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기계설비 감리 업무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걸 설명해봐라. 안전확인서의 검사 항목 및 내용.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기계설비 사용 적합확인서의 검사 내용. 네. 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핀트 드린 거 한번 읽어만 보세요. 네. 전부 다 안전 관련된 거, 뭐 난방에 뭐 역류가 있는지, 배기가스 역류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적합확인서는 뭐예요? 설비 이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실 위치 적합하냐, 피트 위치 적합하냐, 이런 내용들 적는 거고요. 자, 역시 선택 안 했을 거고요. 자, 했습니까?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이걸 선택했다는 거는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 다른 걸 선택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건 아닌 거예요. 자, 문제 5번에 보면 장수명 주택의 정의와 인필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장수명 주택의 적용 대상과 설비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봐라. 아마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인필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장수명 주택은 뭐 내구성, 가변성, 그 다음에 수용일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건데 인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자, 사용자가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거. 그죠? 이걸 인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가변성, 내구성, 그 다음에 수용일성 중에는 가변성에 해당되는 놈이에요. 가변성. 자, 인필이다.
네,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요 인필 대답 못했더라도 나머지 잘 풀면 점수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장수명 주택의 적용 대상 뭐 1000세대 이상이다. 1000세대 공동주택 이상이다. 공동주택 설립 시. 그 다음에 설비적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 기계 설비에서. 자, 뭐 내구성은 크게 우리한테 관여되는 거 아니에요. 내구성은 건축 골조 쪽이고요. 가변성, 조리심 욕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식 바닥 난방.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동 주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리용이성은 자, 설비 공간 확보예요. 네, 나중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장수명주택 설명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건 리모델링 전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수용일성 크게 좀 피트라든지 샤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설비실 이런 데는 크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플래너 공간도 크게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어요. 네, 그 내용 쓰시면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됐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죠. 5번까지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6번이 반가운 문제 나와서 이제 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연료전지 개요, 원리, 구조, 전해질에 따른 종류, 시공시 유상. 네, 계속 몇 번 풀어봤던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연료전지 개요, 연료전지는 뭐 한마디 얘기하면 화석연료를 그 중에 수소를 개질해서 그 수소를 갖고 전기 분해를 해갖고 자, 화학 분해를 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열도 나온다 이겁니까? 그죠? 그래서 열병합이다. 코제너레이션 공법이다. 코제너레이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발전 원리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전해질 종류, 이거 많이 다뤘던 거니까, 시공시 주의사항 다뤘던 거니까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이다. 제가 그 시공시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쓴 게 대부분 시공시 주의사항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제가 지침 부분을 법규상 내용을 프린트에 담아놨어요. 지침 부분. 네, 신재생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프린트에 담아놨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25회 자, 기출문제 마무리할 건데 문제 자체가 이제 2교시가 조금 난해했는데요. 네, 앞에서 이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난해했지만 이 정도가 평년 수준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2교시에 난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학원분들 보면 3문제 정도는 푸셨을 거예요. 한 문제가 뭘 풀어야 할지 전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고 소설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소설 써야 되는데 한 문제가 계산 문제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선택권이 없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그거 외에 3, 4교시는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이제 끝나면 좀 이따가 이제 용어 설명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네, 바로 이제 개강하는 거죠. 제가 쉬었다가 바로 개강할 거고 용어 설명 때는 한 7, 80문제 됩니다. 11개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307, 80문제를 요번 3개월 동안 네, 서브노트를 완료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